얘들아 안녕. 오늘은 2025 2학년 1학기 교화중학교 중간고사 풀이를 시작할 거야. 자, 우리 그러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자. 2025년도 2학년 1학기 교화중학교 중간고사는 매우 쉬웠다. 아주 쉬웠기 때문에 사실 전 문제를 다 풀 필요는 없고 일부 이제 개념과 문제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어요. 자, 우선은 1번부터 봅니다. 1번 문제 뭐라 그랬냐면 계산 결과가 소수점 아래 어떤 자리에서부터 일정한 숫자의 배열이 한없이 되풀이되는 거. 한마디로 얘는 뭘 고르는 문제냐면 순환소수를 고르세요.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순환소수와 그리고 유한소수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유한소수가 될 조건이 뭐니? 이렇게 물어본다면 유한소수가 될 조건? 기약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만 있으면 되지.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을 이용해서 1번부터 선지를 보면 됩니다. 1번은 5 나누기 4였죠? 5 나누기 4 우리 뭐라고 쓰는 거냐면 4분의 5 기약분수인지 확인하시고 그런 다음에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만 있는지 확인했더니 4는 2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너는 유한소수네. 이렇게 한 땀 한 땀 확인을 합니다. 자, 2번 보세요. 2번은 9 나누기 24. 9 나누기 24는 우리 24분의 9고요. 이것은 기약분수가 아니기 때문에 약분한다. 3, 3은 9, 3, 8에 24. 기약분수인지 확인하시고 분모의 소인수는 8은 2의 세제곱 2나 5만 있기 때문에 너도 유한소수다. 됐나요? 자, 그리고 4번을 볼게요. 4번은 17 나누기 100이죠. 자, 요거는 이제 102분의 17인데 그래 제발 기약분수인지 확인. 기약분수가 되려면 나누면 돼요. 17의 배수이기 때문에 이거 6분의 1이고요. 기약분수로 나타냈더니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만 있는 게 아니라 3이 있지? 그러니까 너는 뭐다? 순환소수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네. 괜찮죠? 안 어려워.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소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지? 우선 소수를 잘 이제 좀 이해를 하려면요. 시작은 어디서부터 갈 거냐면은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유리수에서부터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유리수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유리수는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유리수예요. 정확하게는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유리수인데 유리수 안에는 뭐가 있다? 맞아. 정수가 있고요. 정수는 뭔데? 그치, 딱 떨어지는 예쁜 게 정수야. 예를 들면 자연수 같은 거. 자연수 다른 이름이 양의 정수죠. 그리고 양의 정수인 자연수에 마이너스 음의 부호를 붙인 게 바로 음의 정수. 자, 그리고 이들을 통틀어 정수가 아니라 누가 빠졌다? 0 빠졌죠. 0까지 포함해서 정수. 그리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리얼 소수, 리얼 분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학교 1학년 때는 이 정도로 공부를 한 거고 중학교 2학년 때는 얘를 다시 세분화하는 거야.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 소수 같은 게 있는데 너네는 소수를 다시 나눠봐. 막 이렇게. 소수에는 뭐가 있어? 그치. 유한소수가 있고요. 자, 유한소수가 될 조건 위에서 얘기했다. 기약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만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유한소수가 아닌 거 무한소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무한소수 안에서는 순한 마디가 있는 순환소수가 있고 순환소수 그리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있어. 그거를 그냥 비순한 무한소수라고 얘기를 할게. 자, 비순한 무한소수의 대표적인 아이가 바로 뭐다? 파이 같은 거야. 3.15, 142로 어쩌고저쩌고 있지? 그런 놈들이 이제 분수로는 나타낼 수 없는 놈들이지? 그렇기 때문에 얘부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너는 유리수는 아니야. 자, 이런 거를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배울 거예요. 무리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괜찮아. 자, 이 흐름을 좀 잘 이해를 해주셔야 돼.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이 맞는 거야. 유한소수는 유리수예요. 이런 표현 맞는 겁니다. 무한소수는 유리수예요. 요거는 틀려. 왜냐하면 무한소수 중에는 비순한 무한소수가 있는데 걔는 유리수가 아니라 무리수거든.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돼. 자, 그럼 1번부터 봐. 유한소수, 유리수. 유한소수는 유리수 맞죠? 그지? 그리고 순환소수는 유리수. 순환소수는
근데 4번 봐봐봐. 모든 무한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아니요. 모든 무한소수, 이 무한소수 중에는 이렇게 비순한 무한소수가 있잖아? 이런 놈들은 분수꼴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이름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무리수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4번이 답인 거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3번으로 또 볼게요. 3번은 130분의 x가 뭐가 된다? 얘는 유한소수. 어머, 유한소수가 될 조건이 계속 나오잖아. 자, 유한소수가 되려면요.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만 있으면 돼. 근데 얘 130은 13 곱하기 2 곱하기 5잖아.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x는 13의 배수구나. 괜찮을까요? x는 13의 배수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봐야 돼. 13의 배수인데 130분의 x를 어떻게 했냐면 얘를 갖다 뭐 했어? 기하분수로 나타냈더니 이게 y분의 3이 됐대. 그럼 봐봐봐. x는 13의 배수여야 되는데 이렇게 약분해서 여기 3이 남았잖아. 그 얘기는 x는 뭐의 배수이기도 하자? 3의 배수이기도 하겠구나.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x를 어떻게 쓸 거냐면 x는 13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니까 이렇게 한번 써보면 어때? 괜찮아? 그럼 x 대신에 한번 그렇게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x한테 13 곱하기 3 곱하기 네모를 이렇게 집어넣을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맞는 y 값을 구할 건데 3, 3 없어지지? 그치? 그리고 얘 없어졌지? 그러면 10분의 네모가 y분의 1이어야 하잖아. 괜찮아요? 그러면 이 자리가 1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려면은 이렇게 약분돼갖고 얘가 1이 되려면 네모는 10의 약수여야 한다. 그치? 그러니까 네모가 될 수 있는 아이가 1 되고요, 2 되고요, 5 되고요, 10 되는 이런 사람이죠. 그리고 문제를 조건을 보면 x가 두 자리 자연수라고 했지. 그럼 두 자리 자연수려면 요거는 가능해. 맞아? 그리고 이것도 가능해. 13 곱하기 3 곱하기 2도 두 자릿수거든. 근데 요거 불가능해요. 13 곱하기 3이 39인데 거기다 5 곱하면 세 자릿수야. 얘도 안 돼. 그래서 x로 가능한 아이가 요렇게 두 가지. 그럼 그때 y 값을 구하죠. 네모가 1이면 y는 몇이다? 10이다. 됐어요? 그리고 네모가 몇이면 2면 그럼 이렇게 약분할 거잖아. 그럼 y는 몇이다? 5다. 그래서 모든 y 값의 합 15. 괜찮죠? 어렵지 않아요. 이 정도는 디카프리어도 푼다. 자, 그리고 넘겨가지고 6번 문제 해설할 거예요. 6번 문제. 56분의 x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근데 봐봐봐. 56분의 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데 우선 1번. x는 자연수라고 했고, 그리고 2번. 56분의 x는 28분의 3보다 크고 7분의 2보다 작대. 어머, 그럼 얘를 이렇게 써야겠다. 너는 28분의 3보다는 크고 그리고 7분의 2보다는 작다. 괜찮아요? 아우, 분모가 다 다르면 너무 싫다. 그래서 얘들을 56으로 다 맞춰. 그럼 여기다 56 되려면 2 곱하면 되고 여기도 2 곱하면 되죠? 56 되려면 8 곱하고 8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56분의 x는 56분의 6보다 크고 56분의 16보다 작잖아. 그럼 x는 결국 6보다는 크고 그리고 16보다는 작겠군요. 괜찮아? 그러니까 자연수인 x는 7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15까지도. 너네 그거 알아요? 7부터 15까지는 몇 개게? 9개야. 이거 왜 9개냐면 손가락으로 세지 말고. 자, 1부터 15까지가 15개야. 근데 나 7부터 세고 싶어. 그러면 1부터 6까지를 빼면 돼. 6개를 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빼버리면 9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맞죠, 맞죠? 잘 못 쓰겠으면 1 기준으로 잡아서 계산을 해보시면 된다. 자, 그리고 좀 더 읽을게요. 56분의 x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다. 어머, 얘가 유한소수가 아니라 무한소수구나. 그러면은 봐봐봐. 56분의 x는 유한소수가 아니래. 56을 소인수 분해하면은 8, 7에 56이잖아. 그지? 그러면 7이 없어져 버리면 얘가 유한소수가 되니까 7이 없어지지 않아야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거지.
다시 말하면 x는 7의 배수는 안 돼. 괜찮아요? 그러니까 7부터 15까지 중 7의 배수가 안 되니까 7이랑 14 두 개를 빼면 되겠네. 괜찮죠? 그래서 x로 가는 하이가 몇 개? 9개에서 7배수 2개 뺐으니까 7개. 그리고 가장 큰 x는 15. 그리고 두 번째로 큰 x는 14 아니고 13이겠죠? 그지? 그래서 이렇게. 문제에서 원하는 것이 요거 a고요. 그죠? a는 7, 그리고 두 번째로 큰 수 b. 그러니까 b는 13. 괜찮을까요? 잘 정리를 해놓기를 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 페이지에 있는 아이는 뭐 딱히 계산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개념을 설명할 건 없을 것 같고 이 부분들 잘 정리를 해두고 11번으로 넘어갈 겁니다. 네, 11번으로 넘어갈게. 요거 다 지워도 괜찮겠지? 좋아, 지워. 11번 가자. 11번 A가 2의 x 더하기 1승이고 B는 3의 x승일 때 18의 x승을 A, B를 이용해서 나타내봐. 이게 문제야. 여러분, 지수 법칙을 우리가 잘 이해할 텐데 2의 A승 곱하기 2의 B승 얘는 어떻게 쓰면 돼? 지수의 합법칙이죠. 수학이라는 게 말이다. 이렇게도 가지만 거꾸로도 올 수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지수끼리 더했어? 왜 더했을까? 곱했으니까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위에 있는 얘를 꼬라봐야 돼요. 아니 A가 왜 지수끼리, 그러니까 2의 x 더하기 1승을 쓴 이유는 뭘까? 왜? 곱했으니까. 이렇게요. 2의 x승 곱하기 2의 1승이라 얘들을 갖다가 지수의 합법칙을 이용해서 쓴 게 바로 여기 바로 A다. 괜찮아? 그러면 우리 2의 x승이 보이면 어떡할 거야? 2로 나누면 되잖아. 괜찮죠? 그지? 자, 그리고 얘는 예쁘게 써져 있으니까 이건 그대로 쓰면 되겠다. 나는 18을 소인수분해 했더니 얘는 9이 18 그러니까 2 곱하기 3의 제곱인데 그것의 x승 지수의 분배법칙 쓰시면 2의 x승 곱하기 3의 2x승이죠? 괜찮아? 얘한테는 요거 집어넣으면 돼. 2분의 a. 그럼 선생아 3의 2x승은 어떡합니까? 3의 x승이 b잖아. 3의 2x승은 얘 뭐하면 돼? 제곱하면 되지. 3의 2x승은 b제곱이다. 그래서 2의 x승은 2분의 a 그리고 3의 2x승은 b제곱. 그러니까 답 2분의 a b제곱. 괜찮죠? 오케이. 디카프리오 높은 문제입니다.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12번도 가죠. 12번. 어머, 8의 7승, 8의 7승, 8의 7승, 8의 7승. 8의 7승을 4번 더했어. 곱하기 5의 4승 곱하기 0.25의 7제곱. 여러분, 혹시 그거 알까요? A를 갖다가 4번 더하잖아. 그럼 우리 이거 뭐라고 쓰는 거야? 그치? 이거는 4A라고 쓰는 거야? 맞아. A를 갖다가 4번 곱하잖아? 그럼 이걸 뭐라고 쓰는 거야? A 4제곱이라고 쓰는 거야? 그죠? 자, 요 두 개를 좀 비교를 해보시고요. 자, 다시 우리 위에 보면은 8의 7제곱을 4번 더했으면 곱하기 4라고 쓰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거 5의 4제곱이고 0.25는 4분의 1이에요. 그럼 얘는 4분의 1의 7제곱. 괜찮아요? 자, 눈에 보였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2의 거듭제곱이 보이거든?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에 7제곱. 그리고 4는 2의 제곱. 그리고 5의 4제곱 쓸 거고요. 4는 2의 제곱. 괜찮아요? 자, 한 번 더 쓸게. 2의 몇 승? 21승. 2의 제곱. 그리고 5의 4제곱. 곱하기. 이거 계산하면은 2의 14승분의 1이지? 괜찮죠? 자, 이렇게 약분할게요. 그럼 얘 2의 7제곱. 그러면 결국 2는 9승이고요. 그리고 5의 4제곱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아? 좋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이 계산 결과를 물어본 게 아니고 얘가 몇 자리 자연수인지 이런 거 물어봤단 말이지? 그러면 봐봐라. 2 한 개랑 5 한 개가 만나서
10을 만들어요. 이 두 개랑 O 두 개가 만나서 100을 만들어요. 맞죠? 그럼 이 위에서는 결국 10의 거듭제곱이 몇 개 나오냐 물어보면 5가 4개 있기 때문에 이 4개랑 O 4개가 10의 4승을 만들고요. 그리고 원래 이가 9개 있었는데 4개 갖다 썼으니 앞대가리에는 2의 5제곱 빠진다. 2의 5승 얼마야? 32. 10의 4승이니까 공이 4개. 괜찮아? 그래서 몇 자리 자연수? 6자리 자연수.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제외하고는 15번까지도 질문을 할 게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18번 문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넘기고 18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자, 앞에까지 지우는 건 조금 귀찮았고 요만큼만 지우고 있는데 괜찮죠? 네, 18번 문제. 18번 1차 부등식 2분의 1x 더하기 3 x 더하기 해중 음수인 애가 없대. 그때 a 값의 범위는? 이렇게 물어봤네. 부등식을 풀어야겠구나. 부등식의 성질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도 주둥이의 방향은 그대로. 근데 이건 좀 조심해야 돼요. 양수를 곱했을 때는 주둥이 방향 그대로, 음수 곱하면 주둥이 방향 바뀐다. 맞죠? 자,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 양변에 2를 곱할 거고 2를 곱하면 x 더하기 6 2x 더하기 2a. 괜찮아요? 넘깁니다. 얘를 1로 넘겼어. 넌 절로 가. 괜찮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x가 6-2a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요런 이제 부등식이에요. 근데 이 안에 음수인 애가 없대. 얘들아, 음수인 애. 음수는 뭐부터가 음수야? 마이너스 1부터가 음수가 아니야.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00003 이런 것도 다 음수잖아. 괜찮죠? 그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음수인 애가 없으려면 6-2a가 봐봐라. 이렇게 있으면 음수인 애 없지. 그래서 여기에 있어도 음수인 애 없지. 맞아? 근데 얘가 조금만 더 뒤로 오면 여기부터는 음수인 애가 있잖아. 여기 마이너스 0.0001 이런 거. 그지? 그렇기 때문에 6-2a는 아무리 왼쪽으로 와도 0까지만 올 수 있는 거야. 괜찮아요? 그러니까 6-2a가 누구보다? 0보다는 뭐 해야 돼? 그치, 크거나 같아야 되죠. 넘깁니다. 2a가 6보다는 작거나 같다고요? 그러니까 a의 최대값은 3. 괜찮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19번 갈게요. 19번 a가 3보다 작을 때 3x 더하기 6a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18이 0보다 작다. 자, 요 부등식의 해를 구할 건데요. 어쨌거나 부등식의 해는 기본적으로는 x는 x 끼리끼리 모아야 돼. 그래서 내가 x를 갖고 있는 놈만 여기다 남기고요. 나머지를 넘기려고요. 넘어가! 그러면 18-6이에요. 됐어? 자, 그리고 이제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2x가 4보다 작다의 해를 구할 때 우리는 x 앞에 있는 개수로 나눈다? 그치? 근데 이놈이 음수일 때는 나누면서 주둥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맞죠? 자, 이놈이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a가 3보다 작다라는 이런 범위를 준 겁니다. a가 3보다 작아. 그럼 3에서 3보다 작은 걸 빼면 당연히 양수죠? 양수로 나누니까 주둥이의 방향은 그대로겠다. 그리고 조금 센스 있게 18-6a를 뭘로 묶으면 좋겠어? 6으로 묶으면 좋지 않을까요? 자, 6으로 묶으면 3-a잖아. 그래서 이렇게 뒤지잖아. 그래서 결국 x는 6보다 작다. 괜찮아? 오케이. 자, 그리고 20번 할게요. 20번은 이거 이제 활용이 드디어 등장을 했고, 활용이죠. 거속시입니다. 거참 속 시원하다. 거속시. 자, 요거 하나 써볼게요. 거참 속 시원하다.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고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그리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로 문제를 해결을 하면 될 텐데, 지금 기차 타요.
기차를 타기 전 물건을 사오려고 하는데 출발 시간까지 1시간 이내의 여유가 있대. 이런 거네. 내가 1시간 안에 돌아오면 되네. 물건 사서. 그치? 그럼 봐봐. 나 지금 여기 있어. 그리고 상점이 여기 있어. 그럼 상점까지를 뭐 할 거냐면 갈 거지. 그리고 물건 살 거지. 그리고 올 거지. 그럼 요 시간 다 더해서 1시간 이내라고씩 쓰면 되겠다. 괜찮아? 자, 거리 어떻게 나왔니 봤더니 상점까지의 거리가 Xkm고요. 지금 나는 총 1시간 이내에 돌아와야 되는 상황. 그리고 가고 올 때 시속이 나왔는데요. 시속은 몇이네? 3km네. 그리고 물건 사는데 걸린 시간 15분. 15분이 별로야. 이거 개별로. 킬로미터랑 그리고 시간이 나왔기 때문에 15분을 시간으로 바꿉니다. 60분의 15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4분의 1시간.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로 식을 쓸게요. 갈 때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3분의 x. 그리고 물건 사는데 걸린 시간 4분의 1시간. 올 때 걸린 시간 3분의 x시간. 다 합해서 1시간 이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예쁘게 정리하시면 답이 나올 것 같네요.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21번과 22번을 설명을 할 거고요. 이거를 지웁시다. 앞을 지울까요? 그지? 앞을 좀 지울게요. 자, 여기를 좀 지워서 20번 문제는 반비례 문제예요. 21번이네. 네, 21번에 이렇게 되어 있네. 반비례 함수가 그려져 있는데 y는 x분의 a라는 반비례 함수고요. 그런데 이렇게 생겼다. 반비례 함수가 왜 이렇게 생겼을까? 반비례 함수는 기본적으로 쌍곡선이지. 근데 1, 4분면과 3, 4분면의 그림이 그려졌다는 얘기가 바로 a가 양수라는 걸 뜻해요. 2, 4분면과 4, 4분면에 그려졌다면 A는 음수였을 겁니다. 괜찮아요? 자, 그리고 여기 위에 점에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었어. 괜찮아? 그럼 봐봐. 내가 이걸 T라고 넣을게. 그럼 이 점의 좌표는 X좌표가 T지. 그럼 Y좌표 어떻게 구하니? 대입이요. 그러니까 이 점 좌표는 T, 대입하는 거니까 T분의 A다. 그러니까 여기가 T분의 A다.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이게 넓이. 근데 문제에서는 넓이가 10 이하. 아니다. 5 이하. 이렇대요. 그럼 봐봐라. 네. 그리고 양변은 1을 곱해. 그럼 A는 10 이하. 자, 요것만 잡고 있으면 틀리죠? 왜냐면 우리 위에서 뭐 잡았어? A 양수라는 것도 잡았지? 그래서 답. 괜찮아요? 뒷값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문제는 이제 22번이고요. 22번을 풀어주는 이유는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못 푸는 친구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내신 대비가 끝났는데. 그치만 의미가 있는 아이라서 한 번 더 정리를 할 생각이에요. 자, 22번. 1번은 7분의 5를 순환소수로 나타내래요. 7분의 5 순환소수를 어떻게 나타내요? 5를 7로 나누면 되지 뭐. 자, 7, 7에 49고요. 맞죠? 그럼 여기가 10남네. 7, 1은 7이고요. 이거 언제 하지? 7, 4, 28이고요. 그럼 20. 7, 2, 14. 그럼 6이니까 60. 7, 8에 56. 그러면은 40. 7, 5, 35. 5 나왔다. 얘들 여기서부터 반복이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7분의 5는 0.71428로 71428호가 반복.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어떻게 예쁘게 쓰면 돼? 그치? 순환 마디에다가 점탱이 붙여주면 돼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71428호라는 6개의 숫자가 반복적으로 등장을 한다. 그러면 2번 봐봐봐. 소수점 아래 100번째를 물어봤지. 그럼 이렇게 하는 거지 뭐. 100번째면은 이 6개의 숫자가 몇 번 반복이 될 거냐면 100을 6으로 나눠보면 돼. 6, 1은 6, 6, 6에 36 하면
그 얘기가 무슨 얘기야? 6개의 숫자가 16번 반복되고 그리고 나서 몇 번째 숫자하고 네 번째 숫자랑 똑같다. 그러니까 답은 몇이다? 2.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과중학교 중간고사 문제를 들여다보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다.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제들을 교과서나 아니면 센 정도의 문제에서는 분명히 볼 수 있었던 수준이었고요. 실수 없이 문제를 풀었다면 시간 안에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러면 오늘도 잘 정리하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문의하세요. 안녕.